터키가 자동차 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번에 새롭게 토고에서 전기로 구동되는 중형 SUV와 세단의 컨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터키의 IT밸리에서 공개된 이번 차량은 모두 5가지 모델이 있으며 디자인 업체로 유명한 이탈리아 피닌파리나가 디자인을 담당했고 샤부사의 93 모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터키 5개 자동차 그룹이 합작해 만든 토그는 세단과 SUV 형태로 만들어지며 2개의 전기 엔진으로 200에서 400마력의 출력을 내고 제로백은 4.8초, 30분 이내에 최대 80%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완충된 상태로 최대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터키의 자동차 산업은 터키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축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유력한 생산 기지로 활용되어 터키는 지난해 완성차 155만 대를 생산해 세계 15위를 차지했습니다. 터키에는 현대차, 포드, 르노, 피아트 등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지만 자체 개발된 승용차 생산을 전무한 상황입니다. 소형 버스 등 일부 상용차는 터키 자체 브랜드가 개발해 생산 중이지만 승용차는 60년간의 자동차 생산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터키 자체 기술로 개발된 전기차 시제품이 공개되어 터키에서는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터키의 자체 개발 자동차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 군부가 주도한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민족주의 열풍이 터키 전역을 휩쓸었고 터키 첫 국산 자동차를 설계, 대량 생산하려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투르크셀 등 터키 내 대기업 5개사 컨소시엄이 국민차 개발을 위하여 조인트 벤처그룹을 설립했고 터키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62개 부품 제조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와 모터도 터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외신 기사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번 전기차는 터키 최초의 자체 개발 승용차는 아닙니다. 1961년 당시 대통령 제말 구르시엘의 강력한 자동차 산업 육성 의지에 따라 승용차 개발을 추진했고 그 결과 데브림이라는 승용차가 개발되었습니다. 131반에 개발된 데브림은 1961년 건국 기념일에 시운전됐지만 차량이 정지해 대통령이 중간에 차량을 갈아타는 해프닝을 남기고 양산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터키 내 대기업 계열사들은 피아트, 포드 등 해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라이센시 차량 양산을 시작으로 자체 차량 개발을 추진했으나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결국 피아트, 포드에게 일부 지분이 인수돼 합작 생산 법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터키 과학기술연구위원회 등에 의해 차량 개발이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터키 내 최초의 양산에 성공한 자체 개발 차량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터키는 국산차 부품의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85%의 부품을 터키에서 제작하여 30에서 35%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제품 제작에 돌입해 오늘 2021년 하반기 생산을 시작하고 2022년 상용 판매, 2024년 수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자신했습니다. 2021년도 전기차 공장이 설립되면 연간 17만 5천 대로 생산 목표를 잡았으며 2022년까지 터키 전역에 충전 시스템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국민차 프로젝트가 경제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에르도안 정부가 폭스바겐의 신공장을 유치하고자 보조금과 세금 면제, 공장 부지 무상 제공 등 막대한 우대 조치를 약속하면서 국민차 프로젝트가 글로벌 대기업과 예상치 않은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는 우려도 터키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터키 신공장에서 자사 모델인 파사트는 물론 자회사인 체코 스코다, 스페인 세아트의 모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중 파사트 생산량 대부분은 터키 공공기관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는 공공기관에서 자국의 차량을 우선 구매합니다. 터키의 전기차는 생산되자마자 가장 확실한 납품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폭스바겐에서 약속과 우대 조치를 감안하면 2022년 국민차가 출시되더라도 고객이 사실상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승용차뿐 아니라 의료기기, 석유화학 제품과 TFX 등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55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수지 적자 감축을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관련 정책이 발표됐으나 눈에 띌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변모해가면서 기존 자동차 생산국 외에 많은 국가들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전기차 시장 참여를 저유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연 기관보다 전기차가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시장 변화의 조짐이 보이자 그 틈을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터키가 자국의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이겨내서 새로운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터키조차도 자동차 사업 육성이 어려운데 한국이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올라선 게 대단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